지구 깊은 곳의 뜨거운 불은 심해의 지각을 뚫고 나와 태평양 한가운데 섬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 섬을 본 사람들은 지상의 지옥이라고 불렀죠. 거칠고 황량한 이곳에서 생물들은 자연의 도전에 그들만의 전략으로 응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생존을 위해 변신과 선택을 해야 하기도 했죠.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바다 이구아나처럼 말이죠. 차가운 해류는 잿빛 용암섬에 마법처럼 푸른 밀림을 만들기도 합니다. 인간의 눈엔 지옥과 같은 곳에서 저주받은 생명으로 보였지만 이들은 고립된 지옥에서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세상 끝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80여 년 전) 찰스 다윈이 찾았던 불모의 바위섬. 이곳은 13개의 큰 섬을 중심으로 100여 개의 암초와 돌섬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 섬들을 갈라파고스라고 부르죠. 갈라파고스는 에콰도르 해안에서 서쪽으로 거의 1000km나 떨어진 적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두 지구 중심에 뜨거운 용암이 만들어낸 화산섬들이죠. 갈라파고스는 지구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지대입니다. 서쪽에 있는 이사벨라 섬과 페르난디나 섬에선 최근에도 화산 폭발이 이어졌죠. 시뻘건 용암은 섬을 뒤덮으며 생명을 위협합니다. 불바다가 지나간 뒤 용암이 굳은 섬은 그저 거칠고 황량하기만 합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야 하죠. 용암 사이로 가장 먼저 뿌리를 내리는 것은 선인장입니다. 용암이 흘러내려 바다와 만나는 곳은 시시때때로 풍경이 바뀝니다. 위협적인 화산에도 강한 생명력으로 응답한 결과물이죠. 이곳의 생명들은 저마다의 생존 전략으로 살아남았죠. 덕분에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곳만의 고유종이 됐습니다.
갈라파고스 바다 사자도 그중 하나입니다. 작은 물고기 떼들이 해수면에 올라올 때면 바다에는 신기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날개를 접고 화살처럼 바다에 내리꽂히는 이들. 집단 잠수로 사냥을 하는 푸른발 부비입니다. 지구상에 서식하는 푸른발 부비의 4분의 3이 이곳 갈라파고스에 살고 있습니다. 푸른발 부비는 먹이가 풍부할 때를 틈타 짝짓기를 합니다. 보통 5월에서 12월 사이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천적을 피해 멀리 외딴 섬으로 몰려들죠. 수컷은 날개 끝과 꼬리로 하늘을 가리키는 춤을 춥니다. 암컷을 유혹하는 구애의 춤이죠. 상황이 좋을 때는 두세 개의 알을 낳으며 부모가 번갈아가며 알을 품습니다. 더운 계절이라 알 품기에는 최악의 환경이죠. 그보다 앞서 갈라파고스의 봄인 4, 5월에는 구남새의 독특한 구애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수컷 구남새는 붉은 목주머니를 부풀리며 독특한 소리를 이용해 암컷을 유혹하죠. 바다와 육지를 오가는 바다새에겐 천국 같은 곳입니다. 반면 섬에 갇혀있는 녀석들에게 용암투성이 섬은 그리 멋진 신세계는 아닙니다. 늘 먹이를 찾아 헤매야 하죠. 대부분이 용암지대인 이곳에서 초식동물인 이구아나가 먹을 만한 식물은 흔치 않습니다. 이 섬에서 살아남기 위해 육지 이구아나가 선택한 먹이는 가시투성이 선인장입니다. 염분기 없는 물을 섭취하는 방법 또한 선인장에 응축된 수분을 섭취하는 거죠. 선인장을 공략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나마 이 녀석은 운이 좋습니다. 누군가 먹다만 선인장을 발견했는데요. 굳이 높이 올라갈 필요도 성가신 가시를 씹을 일도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섬의 선인장도 점점 변해왔습니다. 동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시는 더 길어지고 키도 커졌죠.
일반적인 이구아나의 수명은 30년 정도입니다. 포식자가 없는 이곳 갈라파고스 이구아나는 60년 정도를 사는데요. 이들을 위협하는 최고의 적은 배고픔입니다. 이 녀석들은 어떻게 이런 열악한 곳에서 살게 된 걸까요? 처음부터 이곳이 고향은 아니었겠죠. Probably from Guayaquil or some other place, but it was the same species. In such time, several years ago, a million of years ago, it was the same species, but at that time, after an evolution process, that iguana began to be a new species. 에콰도르 본토에서 갈라파고스 이구아나의 친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울창한 숲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며 살고 있죠. 갈라파고스 이구아나와는 달리 공룡을 닮은 칼날 모양의 장식 비늘과 목 아래의 주머니가 선명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 먼 갈라파고스로 가게 된 걸까요? 육지 동물들은 오랜 옛날 폭풍이나 홍수에 떠내려온 표류자들이었습니다. 1000km의 바다를 건너는 위험한 여행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죠. 그들이 도착한 곳은 고향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숲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그나마 먹을 만한 건 가시 달린 선인장뿐이었죠. 그조차 잎이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햇볕이 뜨거울 때는 부채 선인장의 넓은 잎이 그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덕분에 갈라파고스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적응한 동물이 파충류입니다. 파충류는 염분에 대한 저항력을 가졌고 음식이나 물이 없어도 장시간 살아남을 수 있었죠. 소식까지만 부족한 음식 앞에선 서로 싸우고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살 길을 찾은 개척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눈을 돌린 곳은 바다입니다. 오직 갈라파고스에서만 볼 수 있는 바다 이구아나입니다. 바다에서 생활하는 세계 유일의 도마뱀이죠. 육지동물이 바다에 적응하는 건 분명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은 이들을 변하게 했습니다. 납작한 꼬리는 물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강력한 네 다리와 발톱은 미끄러운 용암 바위를 잡을 수 있게 변했습니다. 피부는 거친 파도도 견딜 수 있게 단단해졌죠. 차가운 바다에 들어가기 전이면 이들이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스스로 체온 조절을 하지 못하는 이구아나는 햇빛을 받아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요.
체온을 높여 몸에 에너지가 쌓이면 개중엔 먹이보다 기싸움이 먼저인 녀석들도 있습니다. 머리를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건 침입자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한 녀석이 물러서는 거로 싸움은 싱겁게 끝나는데요.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건 모든 동물의 본능이겠죠. 이제 얼른 바다로 들어가 배를 채워야 할 텐데요. 잔잔한 해안가와는 달리 파도는 거칠기만 합니다. 바다도 쉽게 녀석을 허락해주지 않네요. 겨우 바위에 오른 녀석은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바다로 뛰어듭니다. 파도가 센 날은 바닷속도 다르지 않습니다. 육지로 치면 태풍급의 물살이 지나갈 정도인데요. 바다 이구아나는 차가운 물속에서 자라는 홍조류와 녹조류를 주로 먹습니다. 납작한 주둥이와 촘촘한 이빨로 해조류를 뜯어먹는데요. 하루에 100g 정도의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죠. 바다는 온통 초록밭입니다. 이것이 이구아나가 육지를 떠나 바다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먹이가 지천으로 깔렸다고 욕심을 낼 수는 없습니다. 바다 이구아나는 보통 수심 10m까지 잠수할 수 있는데요. 10분 이상 잠수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근육이 마비될 수 있죠.